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부터 2학기 등교를 한 학교가 많습니다. 지역의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이번 주에 개학을 하고요. 초등학교는 다음 주에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는 교육 손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등교 수업 확대가 결정이 됐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가게 돼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는 점은 반갑지만요. 자칫 방역에 허점이 생겨서 대규모 감염 사태로 발전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부의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요. 등교 수업을 한 학교가 더 안전했다고 합니다. 실제 학교보단 학교 밖에서 감염된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개학과 더불어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처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학습권과 방역의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8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상품 어디 없나요? 코트라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급 세계인류 상품을 찾습니다. 세계인류 인증서와 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를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검색창에 세계인류 상품을 검색하세요. 세계인류,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경북 지역의 무소속 의원 40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죠.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과 함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이래저래 논란이 참 많은데 오늘도 예. 뉴스가 쏟아졌어요. 먼저 국민의힘 토론회, 비전 발표회로 변경해야 한다. 안 된다. 그대로 토론으로 가야 된다.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 결국은 18일 대선 주자 토론회 취소가 됐고요. 25일로 예정된 토론회도 비전 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8일, 25일 이틀 동안 경선 주자 토론회를 하자라고 이준석 대표가 밀어붙였는데 네. 결국은 취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25일은 비전 발표회로 대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측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당내 분열상까지 치닫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봉합하는 마무리하는 모양새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내부에서 나오는 회의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은 비공개 회의 2시간 가까이 경론이 있었는데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네. 결과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25일 날 비전 발표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경준위에서 윤 전 총장이 강하게 반발할 때도 강행하겠다, 토론회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취소한 이유는 밝혀졌나요? 여기서 더 나아갔다가는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 분열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선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올린 원안이 토론회 개최를 빼고 그대로 추인됐는데 이 앞으로 진행되는 경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선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네. 여기에서 아마 경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 정파별로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정 못한 것 같고 다만 이 토론의 취소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표한 것은 당내 의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한 것을 이해해달라. 기자들한테 이해를 요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나아가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봉합하는 마무리가 25일
비전 발표회다. 각 후보자들이 각자 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끝나겠죠.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공개 최고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을 생략했습니다. 자기가 발언을 더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일 수 있고요. 네. 지금 윤 전 총장의 갈등이나 국민의당 합당 무산으로 인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부담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에 토론회 개최에서 무산된 부분이 김종인 전 대표가 작용한 거 아니라는 강력한 추측이 들거든요. 네. 오늘도 윤석열 전 총장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오늘 점심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은 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당에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측에도 캠프에도 그렇고 그 김종인 전 대표가 키웠던 키즈라고 일컬어진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상황까지 간 거는 아마 김종인 전 대표가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 김 전 위원장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너무 위험한 발언이었나요? 네. 네.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전 총장 측에서 토론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네. 여기에 그 스케줄링을 마친 것은 네. 이 뒤에 김종인 전 대표가 전략을 짜준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는 거지. 이거를 김종인 전 대표 때문에 그렇다. 이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기사가 많이 났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 또 윤 전 총장이 오늘 점심에 갑자기 회동을 했고 대안이 없다는 취지에 공감을 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김종인 대표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뭐 이번 토론회 취소되고 조금 봉합되는 모양새를 보이곤 있는데 지난 주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녹취록 유출 논란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녹취록이요. 녹취록이요? 네네. 이게 이 대표는 녹취 파일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그래서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없다. 이렇게 뭐 SNS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팜은 어떻게 지금 정리되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전화기가 보통 전화기 중에 이렇게 자동 녹음되는 게 있거든요. 네, 안드로이드는 뭐 자동 녹음되는 것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녹취록이 돌았다라고 해요. 네. 녹취록이 돌았다고 기자들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가지고 있는 기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은 사람은 있나요, 그럼? 그러니까 녹취록이 돌았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 녹취록을 들었다,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녹취록 내용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랑 앞으로 잘하자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로 사과하고 뭐 잘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녹음했고 이것을 그 대표실에서 풀어서 돌렸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정말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사이 좋게 다시 잘 해보자 이런 의미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한 건데 이걸 이 대표가 또 녹취를 해서 뿌렸다 이러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녹취한 게 없는데 어떻게 녹취록이 도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도 정치판에서는 지금 녹취록 돌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서로 불신이 이렇게 워낙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안 그래도 지금 토론회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녹취록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더 핫한 무엇이 있지 않느냐라고 누구나 다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거죠. 기자들한테 물어보면은 화부터 내요. 나도 모른다고.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근데 두 사람 간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으면 뭐 별 얘기도 사실 없잖아요. 녹취록에. 근데 이렇게까지 불거지는 거 보면 정말 갈등이 깊긴 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러면 25일 비전 발표회는 열리잖아요. 이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럼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여기는 참여를 해야 네. 그림 모양새가 그려집니다. 여기는 참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네, 무슨 일이 있을런지 그것까지는 좀 계속 추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최근 원희룡 전 제주지사한테 통화를 하면서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라고 매일 네. 말한 사실이 또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이게 이거를 또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네. 언론에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윤 전 총장이 금방 정리된다고 이야기한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거 인정한 거죠? 네. 예, 인정했고 네. 근데 그 전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는 계속 부딪혔던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김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밝힌 것이고 네. 그러면서 당이 또 홀라당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는 김재현 최고의 이야기는 당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지율 1위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다 못해 네. 토론회 2번이면 정리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다른 경쟁 후보한테 얘기했다. 이건 정말 문제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배우를 보면 이 뒤를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야말로 유승민 퀴즈로 네. 유승민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진짜 실제로 윤 전 총장의 토론회 2번이면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네. 경쟁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겨지지가 잘 않았던 건데 오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까지 인정을 한 거라서. 예, 확인까지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리더십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윤 전 총장하고 이 대표 갈등이요. 이걸 보는 네. 시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약에 예전에도 이렇게 갈등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좀 다져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이걸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뭐냐면은 네. 그 도전자의 입장이라든지 탄압받는 입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하고 네. 지금 1위 후보로서 야권의 부동의 1위 후보로서 네. 수성을 하고 뭔가 비전을 보여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또 다른 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윤석열 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지금 야권의 부동의 1위이고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뭔가 하나의 비전을 밝힌다라든지 이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언론 통해서 윤석열 그 전 총장이 발언이 네. 문제가 됐던 걸 몇 개인가 해서 날짜별로 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 네. 5월 26일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네. 부정식품 이야기라든지 120시간, 부마항쟁, 페미니즘, 후쿠시마 원전 등등 12개나 되거든요. 12개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현재의 계속 싸움꾼 이미지라든지 싸워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면은 네. 다른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얻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네. 장기적으로는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시한폭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하나가 또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네. 말실수를 했는지 하나하나 네. 날짜별로 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윤봉길 의사라고 적는 실수를 했어요. 올렸다 바로 지우긴 했는데 네. 그래서 단순한 실수 아니다. 이거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판 계속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윤 전 총장 측은 SNS 실무팀에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침 그때 사진이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윤봉길 의사였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사진이 마침 안중근 의사
사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재빨리 삭제는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다 이렇게 캡처하고 돌고 있는 것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즉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김강진 전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도 윤봉길 의사의 뜻을 담아서 안중근 의사에게 술을 올리는 거 나만 이상한가? 그렇죠. 이상한 거죠, 사실은. 네. 네. 웬만한 실수나 실언은 그러려 하지만 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강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도 그런 비판을 했는데 네. 이제는 실수를 줄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실수였을까요? 이게 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SNS 실무팀의 오류라고 네네.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 이야기 해명하기로는 7분의 그 독립투사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술잔을 올렸다. 그런데 네. 하필이면 안중근 의사 영정사진 찍힌 사진으로 올라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봉길 의사의 이때 이야기하셨던 그 유명한 얘기, 너희들이 만약 장내에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뭐 찾아와서 뭐 술잔을 한 잔을 부어 놓아라. 이걸 딱 그 게시하면서 네. 윤 의사 사진이 올라가면 되는데 네. 안중근 의사 사진이 올라왔으니까 SNS 실무팀 오류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이거는 또다시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긴 하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때 이한열 열사 민주화운동 모습에 담긴 이 조형물 보고 이거 부마항쟁인가요?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렇게 그건 7월 27일 날 발언이고요. 네. 근데 조현 그 옆에 있던 장재현 의원이 부마인가요? 했을 때 네, 그래 버려서 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해명하기를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집이 그 연세대 앞인데 네. 그리고 우리 나이 때 이한열에서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네. 이미 이제 퍼져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박은 때 늦은 이야기가 된 거죠. 워낙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예. 작은 실수에도 좀 계속 비판이 있는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전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도 지하철 타는 모습이 실수가 되면서 굉장히 그렇죠. 조롱거리가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결정적인 하차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네. 지금 이게 아주 작은 실수들 내지 그 캠프가 됐든 후보가 됐든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실수가 쌓이면요 네.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반기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캠프의 특보죠. 김우영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친문에 대해서 아주 독하게 저격을 했어요. 맞습니다.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네. 친문 쪽에서 막내격입니다. 그런데 민선 5, 6기 은평구청장도 지냈고 네. 청와대 그 자치발전 비서관도 역임하고 정치 경력은 이야기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가 계속적으로 이낙연 후보 측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이유가 기본소득 논쟁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했던 이 사람들이 네. 홍영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20명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은 사실 각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중립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문 쪽이 지금 반 이재명 전선에 시동을 걸었다는 시각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당내에서 친문의 내부 분열이 시작됐다라는 그 평가가 있어요. 저는 이게 후자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쪽에 있었던 친문 인사들이 대거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거 제가 확인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친문의 분열이라기보다 분화라고 해야죠.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기본소득이라는 부분들이 당에서 굉장히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네. 하나의 아젠다로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요 표현이 좀 그래요. 이게 기본소득은 위험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 김우영 그 특보가 여기에 대해서 뿔딱은 난 것 같고 그러면서 일부 호가호위하는 형들은 정신 차리라 네. 라고 아주 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그 사이가 아닌데 역시 선거는 선거철인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을 두고서 이렇게 저격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것과 또 친문 분화라고 했는데 친문 분화 쪽으로 더 무게를 실은 건데요.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또 이게 또 가장 불거졌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을 했는데 이전에 황교익 씨가 이재명 지사 형수 욕설 논란이 있을 때 이게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황 씨 내정하기 위해서 응모 자격을 완화했다 이런 의혹까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황교익 논란을 지렛대 삼아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경기도 산하기관의 채용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밤명 전선을 더욱 확대시키기 딱 좋은 아젠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황교익을 기점으로 들었다 보니까 여기가 경기도판 인국공이다. 인국공이다. 인천국제공항 그때 사태 이야기했던 네네. 거. 라고 얘기하면서 초기부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정치인 데려다 놓고 부적절하게 앉힌 곳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황교익 씨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폄하를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이재명 캠프는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논평을 냈어요. 네. 황 내정자를 위한 응모 자격 변경이라든지 경기관광공사 사장 특정 분야 전문성을 요구한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네. 팩트 체크 장문 논평을 냈고 당사자인 황교익 씨도 저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일본 총리 하십시오라고 세게 반발을 했는데요.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네. 오늘 좀 세게 발언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었는데 네. 이번엔 진짜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반일 정서를 굉장히 자극하면서 자신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그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중에 진짜 이거 원팀 될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걱정이 될 정도로 네. 지금 양쪽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네. 물론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 검증하고 후보의 약점을 미리 다 드러내서 좀 감가해 놓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나중에 선거 끝나고 앙금 남게 되거든요. 이거 원팀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양쪽으로 다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비판 수위 이어가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안 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수위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감정이 안 상할 수 없는 것이긴 한데, 근데 이제 수위만 잘 조절하면은 네. 이 부분은 이제 긴장감 때문에 네. 훨씬 더 유익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헌정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선에서 가장 치열했던 부분이 2007년도에 있었던 네. 이명박 후보와 네. 박근혜 후보의 경선이었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끝에 가서는 이제 결국은 이명박 후보의 대선 본선에서 압승을 가져온 그것은 경선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거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 진짜 정말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이 요즘 요 뉴스들 보면서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2007년 그 경선 당시의 의혹들이 다 사실로 밝혀져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선 결과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이 황교익 씨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이걸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남았는데 혹시 최종 임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철회할 수도 있죠.
철회할 수도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모 방송을 위해서 황교익 씨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네. 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청문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자칫 어디 방송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캠프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네. 이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 문제가 더 불거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은 언제 나는 거죠? 최종 임명이요? 글쎄요. 이거 알겠습니다. 30일 날 인사청문회가 일단 있으니까 이걸 청문회 지켜보면서 끝나고 나서 네, 뭐 예. 바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 노동 부담 감해주는 내용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죠. 예, 좀 늦었습니다. 사실 미리미리 그 아파트 경비원들이 힘들다라는 걸 알았을 때 미리미리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좀 늦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경비원, 관리원 구분제, 퇴근형 격일제, 기타 격일제 세 가지 근무 방식 유형을 현장 사례와 함께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아파트 20곳 내지 30곳을 대상으로 근무 방식 개편을 위한 컨설팅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맞도록 홍보 각자 아파트에서 근무 방식 개편을 유도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경비원과 이게 아파트 경비원 근무 방식이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24일 격일 교대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꼬박 일하고 하루 예. 꼬박 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생체 리듬 교란의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것이죠. 네. 또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휴게 시설도 열악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경비원과 관리원을 따로 이렇게 두어서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관리원은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나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퇴근형 격일제 같은 경우는 격일제 교대 근무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일부 경비원만 남아서 순찰 등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기타 교대제는 아파트 여건에 따라서 경비원의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3조 2교대와 주간 야간 전담제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단 시범 사업을 해보고 네. 어느 것이 한국형 아파트에 가장 적당한 것인지 네. 막 계속 체크하고 점수 매기겠죠. 그리고 권할 텐데 어느 것이 되었든 현재 경비원들의 굉장히 약자로서 고통받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좀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비원 휴게 시설이 그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네. 그것도 구체화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니고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권하는 것이죠. 아마 인센티브를 따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이 되는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었잖아요. 워낙 경비원 관련한 뉴스는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라도 나왔으니까 현장에서도 잘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지금 시각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7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죠. 각 정당의 경선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북의 무소속 또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4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경북 지역 전현직 지자체 의원들의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나요? 네, 지난 8월 11일 경북도청 앞 광장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는 장영호 영양군의회 의장님과 우리 지역의 김백현 부의장님, 이재갑 의원님, 현직 의원은 김재일 봉화군 의원님, 현시학 청송군 의원님, 공경시 울릉군 의원님, 복덕기 포항시 의원님 현직 의원님과 전직 경상북도 의원 김지식 도의원, 김희한 도의원, 임원식 도의원, 박중보 박수봉 도의원과 이성호 전 울진군의회 의장님, 장덕준 전 울진군의회 의장님, 이두영 전 문경시 의원님을 포함하여 경북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총 46분의 무소속 전현직 의원들께서 함께 동참하여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경북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전현직 의원님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경북이 전통적으로 이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나타내신 분들은 혹시 없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북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북 지역에서 진영 진보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지역 정서와 맞지 않다고 우려 섞인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지선언에도 말씀드렸듯 현재 지방 소멸의 위기는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좌우 정치 이념과 지역주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 상생을 위해 현실적으로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도민 여러분들이 우려 섞인 걱정을 가슴에 새기고 경북과 안동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색을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근데 대선에 이제 여러 후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안동인 점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물론 지역 출신의 유력 대선 주자가 있다는 것은 같은 안동인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향이 안동이란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우리 무소속 의원들은 오는 20대 대선과 관련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하게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들여오진 이 먹구름은 현재 4차 유행으로 번지며 재확산을 이어나가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끝을 알 수 없는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방의 상황은 함담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우리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검증된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경북 지역 무소속 전 현직 의원들은 경북 도민의 영혼을 담아 지역보다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공개 지지 선언문에서도 밝히셨는데 지방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할 리더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재명 후보의 어떤 면모 혹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할 리더를 보신 건가요? 예,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의 주요 핵심 중 하나는 이 불공정과 양극화의 해소입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다른 누군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6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 과정에서 추진된 수도권 서울 편중 발전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방이 특별한 희생을 치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는 이제 예측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첫째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꼽았습니다. 네. 자원과 기회의 비효율 불공정 분배를 바로잡는 공정성장만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간 균형 발전 문제는 당장의 현실적 손익을 떠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과감하게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투여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여 왔습니다. 네. 이런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기초단체장, 성남시장과 강력단체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쌓은 행정의 결과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지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도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정한 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 46명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완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하면은요, 이 기본 시리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참 말들이 많고 계속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런 공격이 계속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쭐게요. 예,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가 있죠. 오는 20대 대선에서 최대 하도는 기본 국가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혹자들은 3대 기본 공약을 단순한 포퓰리즘의 시각으로 보고 또 비판하시기도 하지만 이 기본 공약 시리즈는 이 복지 정책보다는 경제 정책에 가깝습니다. 네. 기본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기본 대출을 통하여 사회 진출의 최소한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또한 기본 주택으로 한참 부동산 투기가 이거라는 것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당장에 예산이 소모될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이 가져올 이 변화와 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 또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본 시리즈가 그러니까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지역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대선 후보 지지하는 모임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임이 많아지다 보면 자칫 지역 분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대선 정국과 관련하여 TV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여야 갈 것 없이 대권 주자들 간의 이 격돌과 공방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역시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도 있고 다른 대선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모임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자칫 지역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도를 넘는 경쟁과 가열은 자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각기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염원의 목적을 두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지지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화합과 또한 상생의 미래를 함께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 선언을 하시고 나서 혹시 지역에서 도민들도 많이 만나시니까요. 분위기가 좀 네. 어땠어요? 어떤 말씀을 많이 들으셨나요? 한편 또 우리 지역이 네. 보수의 텃밭이라 이렇게 염려하는 분도 많았지만은 네. 또 반면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지선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지지 격려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이유야 뭐 크게 다를 것 같지 않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네. 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앞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고질적인 과제뿐 아니고 코로나19로부터 발생된 새로운 갈등과 문제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이기에 강한 돌파형 지도자가 절실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시대는 이재명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난한 소년 노동자, 또 검정고시를 통하고 가난한 대학생을 거쳐 힘없는 자를 대변하는 인권 변호사를 지내왔으며 사회의 가장 구석진까지 모두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정한 성장,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신뢰의 정치, 예측의 정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건에 이재명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후보 지지하는 모임도 계속 생겨나서 이게 분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름도 있지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염원하는 바는 같을 것 같아요. 이게 지역 발전에 하나의 또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이었습니다.